자, 오늘 단원이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 이렇게 얘기하는 단원이다. 자, 이게 뭐 차이일까? 화학이면 화학이고 생명과학이면 생명과학이지. 이게 또 달라. 우리한테도 같은 한국말이지만 어느 지역에서 쓰는 말이 있잖아.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사투리라고 하지. 야,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나라 연방제국이야. 연방. 경상남도 뭐 이렇게 거기에 자치정부가 있고 전라도에 자치정부가 있고, 그럼 그쪽에서 쓰는 말은 사투리가 아닌 거야. 이게 표준어지. 이 과학에서 쓰는 말들이 그래. 화학으로는 저거를 분명 뭐 분해 반응 혹은 뭐 합성 반응, 중합 반응 이런 말을 쓰는데 생명에서는 그 쓰는 말이 또 달라. 그런 말들을 동일한 의미의 단어를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자, 오늘 얘기가 뭐냐면 생명 시대 출발이 뭐였냐? 오늘 진단평가를 봤지만 얘였다. 세포. 세포는 식물세포가 이렇고 동물세포가 이래. 뭐가 이래? 핵이 있고 소기관이 있고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배웠으며 거기에 살아있는 세포라면 물질이 출입이 따르게 돼 있어. 물질이 들어왔다 나가기도 해. 자, 그래서 그 물질이 출입할 때는 세포막에서 우리가 봤을 때 확산이라면 인지질 이중축으로 이동하는 단순 확산이라는 게 있고 단백질, 막단백질로 통과하는 촉진 확산이 있는데 그들의 속도도 비교한 그래프도 봤고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런 그래프들도. 알았어요? 그럼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을 배웠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뭘 배우느냐? 그 물질이 과연 어떻게 해서 필요하고 나가는 거 왜 나가냐는 거지. 필요에 의해서 나가는 거겠지. 노폐물이라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럼 그런 노폐물은 왜 생기고 이런 거야? 세포 소기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적 변화를 배우는 게 여기고 너희들은 꼭 이걸 알아도 세포에서 세포 내 화학 반응을 지금 배우잖아? 물리적 변화든 화학 변화든 모두 얘가 따라온다. 열 출입이 반드시 따라온다. 알겠니? 명심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물질이 순환된다고 얘기하거든. 분해되고 고분자가 저분자로 가든 저분자가 고분자로 가든 그런 걸 어려운 말로 우리는 이런 화학 반응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 생명과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 물질 대사라고 그래. 알았어?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 열 출입이 따라온다. 명심해. 알았니? 물질 대사에는 뭐가 다? 에너지 대사라고 느낀다. 에너지 출입이 반드시 따라온다. 반드시 있다. 에너지 출입이.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자. 자, 그러면 거기에 첫 번째 과정에 생명체 내 화학 반응이라는 게 있어.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야. 생명체 내에 화학 반응이 있거든. 그 첫 번째가 누구냐?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물질 대사. 자, 설명은 되게 잔뜩 있어. 뭐 어떤 물질이 만들고 뭐 만들고 막 효소하냐고 막 이런 말이 있는데 요 그림 하나로 딱 정리하자. 자, 선생님이 말하는 물질은 상대적인 거다니. 사람도 그렇잖아. 상대적이지. 어떤 게 상대적이냐? 분자량이 비교적 적은 저분자라는 물질이 있으면 걔보다는 좀 큰 고분자가 있단다. 이건 상대적인 거다. 예를 들어보자. 이산화탄소가 있고 물이 있어. 이것들이 뭐를 하면? 광합성을 하면 뭐가 되지? 포도당이 되잖아.
이걸 포도당이라고 하거든. 누가 봐도 CO2나 H2O보단 얘가 고분자 같이 보이지. 분자량이 클 것 같으니까. 이런 때 우리는 이런 걸 합성이라고 표현해. 합성. 합성을 생명과학에서는 동화작용이라고 부른단다. 합성을 동화작용.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아야 저 반응이 일어나지. 그래서 무슨 합성이라고 그래?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야, 저걸. 이해갔어? 이게 물질 대사의 고분자로 되는 과정이고, 자, 그럼 반대로 내려오는 거. 이건 분해 과정이라고 그래, 분해. 생명과학은 얘를 이화, 달을 이자를 써서 이화. 알겠어요? 너네 그 근현대사 배우나? 아, 그럼 일제시대 때도 배우나? 심도 있게 배우는 거. 아, 그러나 황국신민화 이거 들어봤어? 황국신민화.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 개명시키고 막 그러는 거. 그게 황국신민화거든. 황국이라는 게 일본 애들 말해. 천황 밑에 있는 자기들은 모두 동등한 뭐다 어쩌고 하는 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황을 믿지 않잖아. 천황의 자손도 아닐 뿐더러 지들도 자손이 아니야. 천황 이상하게 했는데 걔 자손이었으면 다 이상하게 생겼어야 했는데 그것도 아니잖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강제로 식민지화해서 뭐로? 동화 정책이라고 그래. 그걸 동화. 하나로 뭉치게 하는 거. 알겠냐? 근데 우리나라가 어땠어? 안 했지. 창씨개명 같은 거 안 하고 막. 물론 뭐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한 사람들도 많지만 지식인들이라 불리우는 사람들도 하지만 안 하고 버틴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걸 동화. 하나로 뭉치는 거. 알겠어? 생명과학이나 화학에서는 이렇게 저분자들이 뭉치려면 뭐가 필요하냐?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자, 물질 대사에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따른다겠잖아. 이때는 요렇게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이 에너지가 비대에너지든 뭐든 에너지가 흡수돼야 동화가 돼. 그러면 이렇게 분해하는 건 에너지가 뭐 돼? 방출돼.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표현한다. 참고야. 이게 반응의 진행 방향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면 이제 동화에 대한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거든. 그럼 화학 반응식과 이건 똑같아. 반응물이 어디로 가는 거냐? 이렇게. 생성물로 가는 화학 반응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에서 동화작용에서 반응물은 저분자이거든. 얘가 누가 되고 고분자가 되는 거지. 고분자가 이렇게. 그때 뭐가 되는 거지? 에너지가 쓱 들어가는 거야.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때 요 화살표가 뭐냐? 요거야. 반응의 진행 방향. 그러니까 왼쪽에 써 있는 게 반응물이고 오른쪽에 써 있는 게 생성물이라는 뜻이라는 거고, 이 세로축 값이 뭐냐? 에너지 준이라고 그래. 말은 에너지 준인데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그 반응물이 됐든 생성물이 됐든 그때의 에너지는 측정하기가 불가. 그럼 우리는 뭐만 보느냐? 자, 왼쪽에 반응물이 있어. 이렇게. 동화작용이야. 이게 반응물. 다시 말하면 이게 저분자가 되는 거야. 저분자. 그런데 반응이 진행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에너지가 여기서 여기로 올라갔잖아. 지금 이렇게 올라갔잖아. 에너지가.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 그럼 이 차이만큼을 어떻게 깼냐고. 차이만큼을 당연히 흡수했겠죠. 흡수. 이게 동화입니다. 알겠습니까? 에너지를 흡수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반대로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반응 진행이 일어난다는. 역으로 반응물이 고분자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생성물이 저분자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요 차이. 요거 모른다겠어요. 요거 모릅니다. 다만 요만큼 요 차이는 알거든요.
요 차이만큼이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차이가 발생하면서 방출하는. 그래서 이걸 이화작용이다. 그래서 보세요. 열 에너지 측면에서는 얘를 흡열 반응이라고 불러요. 열을 흡수했다. 근데 너희들이 하는 건 이거잖아. 쌤, 빛 에너지 흡수했는데요? 참고로 알아야 될 건 에너지는 순환할 수 있다는 거죠. 알았어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돈이라는 가치는 나나 너희들이나 똑같아요. 가치는 똑같습니다. 10,000원이면 너희들한테도 10,000원이야. 근데 말이다. 니들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얘기해봐. 니들 학비 내나? 학비 안 내. 점심 사 먹나? 사 먹어요? 점심을 사 먹어요? 여러분 오늘 당장 쓴 돈 얘기해봐요. 뭐 썼어요 오늘? 빵 샀습니다. 그 다음? 이만큼도? 자, 최근에 쓴 돈. 밥 사 먹었어요. 껌 사 먹었어요. 버스비. 버스비.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돈이라는 거죠. 이게 에너지예요. 근데 그 에너지가 이렇게 전환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들어와서 열의 형태로 흡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흡열. 그럼 이건 무슨 열? 발열.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얘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화학 변화예요? 생물이란 말이에요. 생명체.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데 생명체가 온도가 높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몇 도십니까? 몇 도십니까? 열 받으면 37도씨. 평균 얼마예요? 36.5도씨입니다. 36.5도씨에서 화학 변화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실례로 여러분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이런 상태에서 분해되려면 400도씨 온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400도씨 온도를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일으킨다? 빛과 열이 납니다. 빛과 열이 난다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연소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는 36.5도에서 이 반응이 일어난다? 이거 혼자 안 일어나요. 누가 도와주느냐? 얘가 도와줍니다. 임자임이라 불리는 효소가 있어야 돼요. 몸 안에는. 알았어요? 이 효소는 1억 개 이상 종류가 다양해요. 우리 몸에서. 왜요? 합성이 광합성만 일어날 것 같아요? 이거 식물만 하는 거잖아. 식물만. 동물도 합성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뒤에서 배웠을 때 DNA 그것이 정보를 통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도 배워요, 여러분들이. 알았어? 그럼 그것도 동화잖아요. 그때 그 반응이 스스로 일어나느냐? 아니요. 매 단계마다 효소가 다 필요합니다. 그 효소는 이 반응을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촉매 역할을 하죠. 근데 이게 단백질 주성분이라 생체 정촉매라고 그래요. 성분이 뭐라고 효소가? 단백질이라고. 니네 단백질 뭐 있어? 제가 요 근래 먹어본 단백질 아무거나 얘기해봐. 네. 단백질 뭐 먹었어요? 단백질. 단백질 뭐 먹었어요? 단백질이에요. 떨어요. 단백질. 응? 단백질 바를 먹었어요? 네. 뭐 먹었어요? 가슴살. 뭐 먹었어요? 계란. 오. 안 먹었다고 하지 마, 죽어. 밥 뭐 먹었어? 밥 뭐 사 먹었어? 그러니까 무슨 밥? 덮밥? 뭐 덮어 있었어, 그 위에? 고기 먹었네. 얘들아, 극단적으로 생각해볼까? 내가 오늘 청경채를 먹었어. 단백질 섭취했겠냐, 안 했겠냐? 모든 게 있다고. 모든 생명체엔 단백질이 있어. 함유량의 차이야. 야, 그럼 소가 고기 TV에서 고기 먹는 거 봤어. 소가 칼슘이 부족하잖아? 그러면 쑥 지나가다가
병아리를 쑥 삼켜요. 칼슘이 부족하면 그렇대요. 아, 그 외에는 소들 보면 대풀 뜯잖아. 그런데도 막 근육 막, 어우. 근데 뭐요? 하루 종일 먹잖아, 하루 종일. 우리는 육식동물들은 한 번 먹으면 3박 4일 뭐 안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 걔들은. 효율면의 차이지, 모든 음식물에는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알았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섭취도 하면서 우리가 그걸 섭취해서 뭘 갖고 있으려고 하는 줄 알아? 단백질이 분해되면 최종산물이 뭐냐, 얘들아? 아미노산. 오, 그래. 아미노산. 군대는 절대 갈 수 없는 산이 아미노산이야. TV에서 나왔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웃겼어, 그냥. 하고 웃고 끝났네. 야, 웃기잖아. 아미노산. 멋있지 않냐? 남들이 그렇게 딱 얘기하면, 오, 이거 쌈박한데? 이러고 누가 웃으래? 아, 그냥 쌈박한데? 뭐 이러고 끝내. 나도 그랬으니까. 응? 괜찮은데? 물론 그걸 언제 쓰느냐가 문제겠지. 자기 여친 옆에서 썼다면 망난이 되겠지만. 뭐 이런 데서는, 오, 알아듣는 애는 또 알아듣잖아. 아미가 뭔지 모르는 놈들은, 아! 이러고 있을 거고. 여튼 간에 그 아미노산은 말이야, 식물이나 동물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아미노산이 극히 현저히 적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섭취해야 돼. 근데 식물들은 동물보다 많이 만들기 때문에 단백질을 섭취할 필요가 없는 것뿐. 아, 물론 식물 중에 예외가 있죠. 그 파리 주걱인가 뭐 이런 애들 있죠. 식충식물. 이네들은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잡아먹는 거고, 사람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10손가락 안에 들어요. 다 섭취해야 돼요. 섭취.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아미노산을 쟁여놔야 돼. 그러면 그 아미노산이 결합을 한단 말이에요. 순서대로. 결합해서 효소도 만들고, 또 다른 조합을 결합해서 호르몬도 만들고, 또 다른 조합을 완성해서 머리카락, 손톱, 그 다음에 뭐 근육, 이런 걸 다 만드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닭가슴살이, 아, 근육량을 늘리기 좋다. 거기 성분인 거야. 그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는 거지, 거기가. 응?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니까, 결국은요, 여러분, 그런 아미노산 것들이 막 뭉쳐가지고 효소되고 이런 다음에 이거 단백질이라고. 근데 여러분, 인간이, 저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불치병에 걸렸는데, 냉동인간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지금 냉동인간 기술은 있대요. 근데 해동시킬 기술이 없대요. 그 기술이 진짜 최고의 기술인데, 그럼 나중에 인류가 문명이 발달하면 해동 기술도 발달하고 또 불치병을 치료할 치료제도 발견을 그때 깨워달라. 그때 들어갔다는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알거든요. 냉동 그걸로. 근데 냉동인간은 있는데 찜통인간은 없어요. 그죠? 아, 그런 거 못 들었어요? 신선하게 냉동실에 저장을 하고 맛있게 먹긴 하는데, 아, 푹 삶아갖고, 그죠? 다시 회복시킬 능력은 없다. 단백질의 변성 때문에 그래요. 단백질은 어떤 특정 온도가 넘어가잖아요. 변성되면 돌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있죠. 어린 꼬마들, 1살, 2살 된 애들, 걔들은 이 몸의 열이 높아지는 게 최고의 병이에요. 그거 빨리 낮춰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전체 시스템이 깨집니다. 그나마 효소도 얼마 없는데, 거기에다가 뭐 호르몬, 항체 정말 없거든요. 그런데 고열에 시달린다?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 집에는 항상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냉동실에. 알겠습니까? 그 걔들한테 뭐예요? 그거 응급처치약이에요. 또 신생아 있는 집 가갖고 냉장고 열고 오호 다 뿜고 걔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한테 사탕 뺏어 먹는 거랑 똑같은 거. 할아버지 쓰러졌는데 사탕이 딱 넣잖아? 바로 일어납니다. 그 저혈당이라는 증상이거든요. 근데 좋다고 할아버지 사탕 다 뺏어 먹고 할아버지 쓰러졌는데 손자가 그러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탕은 남겨놓으시라고. 그리고 왜 아이들한테 그 아이스크림이 가장 큰 응급처치약이냐면 해열제가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막 낑깡 놓고 막 울면 입에 넣으면 뱉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뒤로 넣는 게 있잖아요. 좌약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똥꼬 힘줘. 좀 못 넣어요.
눈 빠져나오면 내가 막 울면 그럼 항문이 저절로 눌리거든요. 그때 아이스크림 딱 갖다 대면 달거든. 그러니까 쪽쪽쪽 빨면 몸에 체온이 떨어져. 경험이 그죠. 내가 어렸을 때 기억을 어떻게 하니? 아니, 너무 지금 생각나시네요. 아니야. 선생님은 다 자료를 조사해보지. 니들한테 수업하는 내가 헛들어 와서 하겠어? 다 보통 자료 다 뒤지고. 뭐 너희들이 좀 관심 있을 자료가 없나? 막 이런 거. 비록 아미노산은 실패했지만, 응? 많은 것이 통보할 수는 없단 말이지. 여튼 간에 이런 효소는 말이야, 온도가 높으면 취약하다. 그리고 산성도에 취약하고. 왜? 특히나 우리 효소 중에 소화효소라는 게 있지? 위나 소장이나 이런 데마다 이 산성 지수가 다 다르거든. 그 pH 지수가. 활성도가 다 달라요. 그렇게 효소들이. 그게 다 뭐로 이루어져 있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살아있는 생명체는 이 효소가 엄청 중요합니다. 알았습니까? 효소. 자, 이 효소 때문에 물질 대사가 진행된다가 바로 밑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 두 번째. 이제 그렇다면요. 이 효소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근데 당장 이 효소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얘를 알아야죠. 작용. 그리고 얘를 알았으면 이렇게 해야죠. 활용. 이미 여러분들이 효소 활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기 족발 먹어봤어요? 족발? 순대 먹어봤어요? 순대? 여러분 족발 먹을 때 어디 찍어 먹어요? 그냥 먹어요? 족발은 초고추장? 아니면 쌈장? 새우젓? 맞아요. 여러분 돼지고기는 새우젓이랑 먹어야 돼요. 뭔 소리? 이 새우젓갈이 바로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요. 여러분 육회 먹어봤어요? 육회? 육회에다 뭐 올라와요? 옆에 과일. 배. 아, 배. 배. 그 배가 또 쇠고기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서 배도 먹으면 소화가 잘 됩니다. 다 그게 궁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제주도는 제주도 이렇게 뭐 통돼지집 가면은 가운데 갈치액젓이라는 거 액젓갈 놓는 거 알아요? 돈 많이 벌면 여러분도 갈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만 가는 건데, 이제 거기다가, 비웃는 거 봐. 우리 마지막 회식을 거기서 하려고 그랬는데. 공부하는 내가 갈치 젓갈로 만들어 두는 수가 있어. 그게 다 분해 효소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으면서 소화가 잘 되니까 계속 시켜 먹는 거죠. 알겠어요? 그게 다 영업 전략이란 말이야. 이 효소 활용을 이미 여러분들은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이미. 알았어? 그럼 작용은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래 포도당이 진짜 현실에서 분해하려면 400도씨 온도가 필요한데, 36.5도에서 어떻게 효소는 포도당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느냐? 저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것들을. 호흡이라고 하죠, 호흡. 이게 이화의 특징이에요. 물론 여기 소화도 있죠, 소화. 그럼 합성이, 동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할까? 황합성이 있었고요. 단백질 합성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동화입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니들은 알라나? 니네 요소라고 알아? 요소? 네. 들어봤어? 네. 어디에 있는 건데? 네. 그렇게 기분 좋은 것은 아니죠? 그래요. 그것이 노폐물이라고 합니다. 노폐물. 알았어요? 오줌 속에 들어있는 거. 이 요소가 왜 나오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뭘 먹어요? 단백질. 그럼 아미노산은 되죠. 그때 생성물로 암모니아가 나와요. 그 암모니아가 누구한테는? 이 포유류한테는 치명적이에요. 그걸 간에서 해독을 합니다. 요소를 합성한다는 거죠. 물론 물고기들은요, 그냥 바로 쏴요. 왜요? 물이니까. 그러니까 걔들은 암모니아로 바로 쏘고, 조류는요, 항문이 없어요. 그래서 걔들은, 조절을 못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요 산이에요. 그래서 새똥 맞았다고 막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걔들은 조절 능력이 없어갖고, 그냥 가요. 그럼 재수없게 맞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저놈 맞춰가지고 찍찍 이게 아니에요. 그냥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쑥 나와요.
우리처럼 뭐 조절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효소를, 그 원리를 뭐 때문에 얘가 이런 거냐라고 할 땐 여기서 잠깐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요, 여러분들 좀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래도? 10대 후반 아닙니까, 여러분들? 맞죠? 15은 다 거의 넘었잖아요. 10대 후반, 꺾어진 후반 아니야, 지금, 그지? 제가 16금 정도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학생들 이름을 예를 들겠지만, 이건 이제 약간 개인 정보 침해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A라고 합시다, 여러분. 얘가 둘이 부부예요. B라고 합시다. 얘 둘도 부부예요. 잘 살았어요. 결혼할 때 얼마 들었느냐? 100만 원 들었어요. 얘 50만 원 들었어요. 행복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저 지울 거, 저게 남을까? 편집해야지. 바람이 난 거야. 이게 이 남편하고 이 와이프가 바람이 난 거, 이 남편이 나면 더 웃기는 거지만, 남편 와이프가 바람이 난 거야. 근데 웃기게 얘도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막 이중. 그래서 이제 다 한 거지. 그래 모였어, 4명이. 우리 다시 결혼하자. 그래서 헤어집니다. 얘들이 헤어질 때 얼마의 돈이 필요했을까요? 총 150의 돈이 필요한 거야. 조건은 그거죠. 결혼할 때 드는 비용, 헤어질 때 그대로 든다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럼 150을 썼어. 그럼 얘들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누구야? 이런 걸 뭐라 불러? 이런 거라네. 이런 이유들을 돌싱이라고 그러잖아. 야, 이때는 잘 봐. 잘 봐. C라는 애가 지나가 얘랑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어. 자유롭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특이한 사건은 없다라고 가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시키는 거죠. 이렇게. 둘이. 그러면 이제 각자 결혼할 때, 우리 A 입장에는 100 들었는데 200 정도 들여서 결혼하자. 얘는 한 150 정도 들여서 결혼하자. 그래서 두 부부가 다시 결혼했어. 봐라. 헤어지면 서로 위자료 받잖아. 자기 돈이야, 어차피. 그지? 그래서 부가 상승한 거야. 돈이 생겼네? 근데 결혼할 때 써야 되잖아. 얘네 총 얼마 썼냐, 이 두 부부. 300을 쓴 거야, 300. 그럼 결과론적으로 이 부부는 결혼해서 얼마를 잃었냐, 돈으로. 150을 잃은 거지. 이해가냐? 그게 이 에너지라는 거야. 지금 나는 뭐를 지금 그린 거지? 발열 반응을 그린 거야.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일단 반응물들이 끊어지는 결합 에너지가 필요해. 그 다음에 얘들이 활성화 상태라고 하던 저거를 활성화 상태를 우리는 돌싱 상태라고 부르는 거야. 활성화 상태가 되면 다시 재결합을 하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되는 거야. 자, 이때 얘가 나타나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되나? 변호사 가운 좀 입어야 되나? 변호사가 치마를 입고 있어요. 여자는 내가 일부러 여자 그린 거거든. 하도 애들이 뭐라, 변호사 남자밖에 없냐고 해서 일부러. 야, 저렇게 편향적인 아이가 있었구나. 어떻게 생각해? 그렇지.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그런 눈을 보지 마. 아니, 여자가 변호사라니, 요즘에 여자 변호사가 더 많은 거 몰라요? 아니, 치마 자. 사람 하나 찍어 죽일 거 같은 비치된 거 같아. 그게 편견입니다. 저게 치아를 입은 거. 아닙니다. 바지 입은 거. 치마 같은데 T예요, T. 여기까지 내려오는 T. 여러분, 이분이 개입하면 이거 줄어요. 조정을 잘 하시니까. 야, 그렇다고 변호사가, 부부님 이혼한 거 봐서 감명받아 저도 이혼하게. 이러지 아니잖아. 변호사는 이혼하지 않아. 변호사는 이혼시키고 딴 사람도 이혼하러 가. 그게 효소야. 효소는 촉매라고 하거든. 그거를 반응에 참여하진 않지만 속도를 빠르게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400도씨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빠른 반응을 36.5도씨에서 천천히 일어나게 도와주는 거지. 그게 효소의 역할이라고. 그러면 이제 전문적으로 이거 지워버리고 전문적으로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자,
우리가 배웠듯이 이게 반응 진행이고, 자, 여기에는 새로운 에너지 준인데, 이쯤에 반응물이 있는 거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종류 이상일 수도 있어. 얘들이 그냥 생성물로 확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모종의 에너지를 받아야 돼. 받아서 무슨 상태가 돼야 된다? 활성화 상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자기들 간에 결합이 끊어져야 돼. 그리고 어떤 결합을 한다? 새로운 결합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만큼의 에너지를 많이 내뿜으면 이게 무슨 반응이 되는 거야? 발열이 되는 거고. 생성물로 많은 에너지를 뿜으면 발열이 되는 거고, 적은 에너지를 뿜으면 그게 흡열이 되는 거야. 알았니?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노란색의 에너지를 뭐라 부르느냐? 요거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러. 바로 효소가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기도 하고, 낮추는 걸 정촉매라 하거든. 대부분의 우리 몸의 효소들은 정촉매야. 극히 일부가 부촉매가 있어. 야, 변호사도 극히 일부 잘못 쓰면 돈만 쳐들어가는 경우 있잖아. 그지? 아, 그런 경우 있다고.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 생활상에 응급실에 가면 너희들 인산통이 있거든? 과산화수소통. 알아? 그 니들 상처나면 이렇게 솜에다 축축 발라가지고 딱 찍으면 여기 거품 막 생기고 피 있으면, 그지? 그게 과산화수소잖아. 응급실에 가면 그 빨간, 약간 빨간 약통이지. 10개가 쫙 있어. 그럼 뭐 교통사고 환자나 막 여기 찢기고 뚫리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러면 어디 찢어지고 그러면 그냥 뚜껑 따갖고 퍼. 손 갖고, 그게 아니라 그냥 분다고. 지금 시간이 급하니까 빨리 소독포 털라고 막 퍼. 그러면 10통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덩치가 커서, 좀 어린아이가 들어오면 한 3-4통만 따서 부어도 되는데 남을 때 있잖아. 한 반 정도 남을 때. 그거 냅두면 다 산소 빠져나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때 거기다가 인산을 부어. 인산을 좀 떨어뜨리면 산소 발생량이 현격히 줄어. 인산을 붓고 뚜껑도 닫아. 한번 개봉을 한 과산화수소. 그건 부촉매야. 속도를 늦추는 거지. 알았어? 그런데 쓰이는 부촉매도 있어. 근데 대부분의 효소는 뭐라고? 정촉매야. 얘를 낮춰준다고.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 얘들아. 봐봐. 이걸 부드럽게 연속적으로 그린 그래프가 이거거든? 알았니? 이 그래프 상에서 항상 기준이 누구냐면 얘야. 반응물의 에너지 준위에서 활성화 상태까지의 이 높이를 활성화 에너지라 부른다, 이런 말이야. 응? 그럼 이제 질문 하나 할까? 자, 얘들아, 얘 역반응을 봐봐, 역반응. 그럼 얘가 뭐가 돼? 반응물이 되는 거지. 얘가 누가 되고? 생성물이 되는 거야. 이거 흡열이야, 발열이야, 이렇게 하면. 흡열이네. 그지? 그럼 이때 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누구냐? 그럼 파란색이 활성화 에너지야. 얘가 반응물이고 얘가 활성화 상태니까. 근데 하나 명심할 게 있어. 아무리 효소라도 잘 봐라. 이게 뭐냐? 이게, 그렇지. 이걸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라 그러지. 이걸 반응열이라고 하거든. 발열은 0보다 큰 빠져나오는 거니까 이 반응열의 기준은 플러스냐 마이너스 기준은 관찰자가 기준이다, 얘들아. 관찰자가 기준이라고. 예를 들어 이 반응이 일어났는데 주위 온도가 높아져. 열이 빠져나와서 그럼 발열 맞아. 근데 이 반응이 일어났는데 온도가 떨어지네? 흡열이야. 지금 이 반응열 요 높이는 절대 효소라도 못 건드려. 발열 반응이야. 얘하고 따로 있기 때문에 발열 반응은 활성화 에너지를 0으로도 만들 수 있어, 효소가. 하지만 흡열 반응은 이 활성화 에너지가 반응열을 포함하고 있지 0으로 못 만들어. 이해 갔니? 무슨 말인지? 흡열 반응은 활성화 에너지가 반응열도 포함한다고. 하지만 발열 반응은 반응열을 포함하지 않아. 왜? 반응물의 에너지 준위가
반응열보다 높은 데 있거든. 이해 갔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표현은 거기에 196쪽에 있는 밑에 그림이야. 그래서 두 개의 그림이 있거든. 요 두 개의 그림. 잘 보세요, 여러분. 요게 뭐라고 했죠? 요게 활성화 에너지, 액티비티 에너지라고 하거든. EA라고 부른다면 또 그려줄게요. 자, 이렇다면 오히려 반응물의 에너지가 낮고 이렇게 생성물이 높은 어디에서 흡열이라면 얘들의 반응은 이렇게 일어난다. 그럼 여기서 이게 뭡니까? 이게 반응열이잖아요. 그럼 얘한테는 활성 에너지가 이거거든. 액티비티 에너지가. 근데 누구를 포함하고 있어? 반응열을 포함하고 있잖아. 얘는 효소를 써서 낮추더라도 반응열을 밑으로 떨어뜨리지 못한다. 이게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가 되겠죠. 요게 액티비티 에너지, 얘는 요게 액티비티 에너지. 알겠니? 그게 얘기야, 그 얘기가. 그래서 결론이 이거야.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을 잘 일어나게 도와준다. 단 반응률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변화 줄 수는 없다. 반응률 못 건드린다야. 근데 이건 어느 때만 조심하면 돼? 흡열만 조심하라고, 흡열. 흡열에서는 활성화 에너지가 포함하고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런 그림만 볼 줄 알면 돼요. 자, 이제 이 에너지 대사에서 효소가 갖는 의미는 배웠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효소가 과연 그런 것만 있느냐? 페이지 197쪽에는 바로 효소의 작용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여기부터 한번 봅시다. 제일 첫 번째, 효소는 얘가 있어요. 한 가지 효소는 한 가지 기질에만 반응한다는 얘기야. 자, 선생님이 소화 효소를 예를 들을게요. 얘밖에 안 나오니까. 니네 소화가 이화야, 동화야? 소화. 이화. 그렇죠. 끊어내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 이런 거라고 봅시다. 잘 보세요. 여러분, 1하고 2 중에 누가 그대로 남았어요? 반응이 끝나고도. 그렇죠. 얘가 효소예요. 자, 이 효소는 물질 대사, 이화작용이 끝나고도 계속 남아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질이 엄청량으로 많이 있는데 효소의 숫자를 계속 늘리면 속도는 어떻게 되겠다? 계속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효소를 일정량을 놓고 기질을 엄청나게 늘리면 소화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시간만 충분하다 이거 다 소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속도가 빨라지다 어느 정도 일정해지겠죠. 멈춘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야 지금 이혼할 부부가 무한대야. 지금 밖에 막 무한대로 있어. 그러면 변호사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이혼하는 부부들이 점점 늘어날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변호사는 5명 딱 정해져 있는데
이혼할 사람은 엄청 많어. 그럼 한 명일 때보다 빠르겠지. 두 명일 때보다 빠르겠지. 근데 5명 있을 때가 최대겠지. 그렇다고 이혼을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1시간당 5쌍씩 막 이혼을 해. 더 이상 속도는 늘지 않아. 하지만 시간만 무한히 준다면 그 무한대의 이혼할 부부들이 다 이혼하겠지. 그게 바로 촉매의 특징이다 이거야. 그럼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냐고? 얘를 기질이라고 그래. 얘를 기질이라고 한다. 그럼 이거는 단위체거든요. 분해가 됐으니까. 얘를 뭐라고 하느냐?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하고, 얘가 많다는 건 그게 반응 속도를 결정해요. 알겠어요? 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저기 변호사님하고 상담 들어간 쌍이 몇 쌍이야? 20쌍? 그럼 걔는 100% 이혼하는 거야. 걔들은. 그 20쌍이 이거라고. 나올 때는 이러고 또 따라서. 이혼이 좋은 게 아니죠. 그 기질 특이성이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소화 효소로 따지면 펩신은 반드시 단백질에만.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녹말 이런 것들은 아밀레이스에만. 아밀레이스는 절대 단백질을 공략하진 않아요. 누구만? 녹말만. 그리고 이것이 분해돼서 폴리펩타이드가 되었는데 그런 2차원 사슬 구조는 무조건 트립신이. 알겠습니까? 지방은 누가 가요? 라이페이스가. 이렇게 어떤 기질마다 특정한 효소들이 다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게 기질 특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배웠겠죠? 생체 뭐다? 정촉매다. 반응에 참여하지 않지만 속도는 높인다는 거죠. 반응 속도를 높인다는 얘기예요. 반응 속도. 알았습니까? 변호사 역할을 한다. 다음 세 번째. 여긴 거기 써있지 않지만 적정 pH, 이거 산성지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산성도. 적정 온도가 있다. 생체 정촉매는 거의 얘로 일정해요. 근데 그 촉매라도 적정 pH는 다 달라요. 펩신은 2.5, 뭐 트립신이나 아밀레이스나 페티데이스, 또 하나 뭐 라이페이스나 수크라이스, 락테이스, 말테이스 이런 애들은 다 pH 7.0. 알겠습니까? 그렇게 다르다. 그리고 적정 온도 넘어가면 어떻다고 했어요? 비환원성. 냉동인간은 있지만 찜통인간은 없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 중요한 특징이다. 알겠습니까? 자, 페이지 191쪽 밑에 카탈레이스의 적용 원리 실험 이런 거 있죠. 이러면 요 카탈레이스에 대해서 잠깐 봅시다. 얘가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요. 얘는 우리 혈액 속에 존재해서 산소를 발생시켜 살균 효과를 일으키는 애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상처가 나서 피가 돌출하잖아요. 그때 거기서 과산화수소를 뿌리면 과산화수소가 뭐로 된다? 이게 과산화수소예요. 이렇게 됩니다. 물론 앞에 개수가 이렇게 써야죠. 반응식은 라바지에의 질량 보존의 법칙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의 원자수가 동일하기 위해서 저렇게 개수를 맞춰요. 이때 얘가 촉매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에 있는. 근데 얘가 어디 있다? 혈액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 혈액은 간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간도 혈액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즙, 감자즙 이런 데도 얘가 존재해서 얘를 집어넣게 되면 기포가 생긴다. 그 기포가 누구다? O2다. 그래서 한 번은 삶은 간을 넣어봤다고. 삶은 간, 생간이 아니라 안 나오더라는 거야. 왜? 삶아버리면 혈액 속에 있는 효소가 아까 뭐라 했지? 비환원성. 다 죽어버리는 거야.
이해가냐? 그 실험이야, 그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효소의 활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우리 음식물에도 효소, 여러분, 효소가 관여하면 우리는 그걸 무슨 식품이라고 하죠?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참고적으로 호흡은 산소 호흡이 있고요. 이화죠, 이화. 똑같이. 무산소 호흡이 있어요. 그때 이 무산소 호흡은 다시 인간에게 유익하면 발효라고 불러요. 발효. 이 무익, 해가 되면 뭐라고 하냐? 부패라고 합니다. 부패. 그래서 한때 미국의 그 혐한, 뭐랄까, 저장각 작자? 뭐 올리는 애들 있잖아. 칼럼니스트 이런 놈들. 김치를 부패 음식이라고 했다가. 개 두들겨 맞죠. LA 시민들한테. 발효 음식이죠, 발효. 여러분, 외국의 발효 음식 뭐 있어요? 외국 거. 빵. 맞아요. 빵도 발효 식품입니다. 이것도. 그렇죠. 치즈. 요구르트. 포도주. 맞아요. 거기에다가 일본에 있는 거. 그 된장. 뭐라고 하지, 그걸? 일본, 그 와사비 찍어 먹는 거고. 그건 저기 생물이에요, 그건. 뭐라고 하지? 미소간장? 뭐라고 하는데, 걔들. 끈적끈적한 거, 뭐. 하여튼 그런 것도 다 발효식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쓰이는 얘기들이다. 이것이 우리가 쓰는 거다. 의학 분야는 더 많아요, 여러분. 요 검사지나 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는요, 포도당 산화효소를 사용하거든요. 그 다음에 산업 분야, 섬유 분해 요소, 환경 분야. 환경 분야가 이거 연구가 활발해요. 미생물 분해 요소 연구가. 그래서 바닷물 속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들도 분해하게 만들어내는, 근데 돈이 많이 들어서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자, 여기까지가 바로 내용입니다. 페이지 198쪽 보세요, 잠깐. 자,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다.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따른다. 이거 명심하라고. 물질 대사가 있으면 누구 대사가 쫓아온다? 에너지 대사가 쫓아오게 마련이에요. 됐죠? 세 번째, 효소 유무, 효소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X. 동화와 이화에 해당하는 것, 기억, 물질, 분해, 이화죠. 분해라고 썼으니까. 합성, 니은은 동화가 맞고요. 에너지 흡수, 흡열이잖아. 동화입니다. 에너지 방출, 이화고요. 그 다음 세포 호흡, 이화고요. 단백질 합성, 동화입니다. 됐어요? 세 번째, 기억과 니은 중에 효소가 있을 때 반응 경로는 니은이라고 할 수 있죠. 활성화 에너지를 낮췄으니까. 이거 발열 반응입니다. A에서 C 중에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를 B라고 불러야 되겠죠. B. 알았어요?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를 B라고 불러야 된다. 그래서 맞습니다. C는 효소 유무에 관계없이 그래요. 효소가 있다 한들 얘를 건드릴 수는 없다. 맞습니다. 네 번째, A, D 중에 반응물, 생성물, 효소 중 하나라면 A가 반응물이고 CD가 생성물이 되겠죠. 이해가요? A가 반응물, 기질이고 CD가 생성물인데 B는 효소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5번, 하나의 카탈레이스라는 게 과산화수소만 결합하고 에탄올이라는 결합 안 한대요. 기질 특이성이에요, 그게. 효소의 기질 특이성. 여섯 번째, 생명체 내에서만 효소 특성. 여러분, 우리가 산업에도 사용되고 음식물 만들 때도 사용하고 생명체 외에서도 효소는 사용될 수 있다. 두 번째, 반응물과 결합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정확한 답이에요. 2번 맞고, 반응이 끝난 후 입체 구조는 반응 전과 달라진다. 노노노. 효소는 불변. 그 다음에 네 번째, 엿기름 속에 단백질 분해 효소를 이용해서 식혜를 만든다. 야,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어, 너네. 이거, 단백질 분해 효소가 아니라 녹말 분해 효소거든. 아밀레이스야, 아밀레이스. 알겠냐? 분명히 엿기름도 분해 효소가 들어간 거 맞아. 맞는데, 번지수가 다른 거야. 이 기질 특이성이 안 맞는 거지. 단백질 분해 효소는 펩신이나 트립신, 펩티데이스 이런 애들이야. 얘는 아밀레이스다. 알겠냐? 오른쪽에 있잖아, 얘들아.
비법 특강을 잠깐 봐봐. 그 반응물의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를 보여주고 있잖아. 얘들아, 반응물의 농도는 기질이야. 이거 봐봐. 이 기질이 엄청나게 많아진들 효소가 일정하면 그렇게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가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한다고. 이거 반응 끝난 거 아니야? 그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왜? 효소가 한정적이었어. 밑으로 내려와봐. 효소의 농도가 A일 때, 2A일 때 이렇게 보여줬네. 자, 이건 뭘 말하냐? 효소가 A일 때보다 당연히 2A일 때가, 변호사가 2배로 많을 때가 이온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겠지? 근데 왜 끝에 가서 일정할까? 이땐 기질이 한정적이라 그래. 기질이 한정적이야. 알았냐? 그러니까 효소가 아무리 많아도 이온할 부가 100쌍이 있어. 근데 여기 변호인이 2명 있고 여기는 4명, 얘가 더 빠르죠. 훨씬. 그런데 어느 정도 속도는 4쌍으로 일정해진다고, 헤어지는 애들은. 이해갔냐? 물론 끝까지 다 분해하겠지만. 그런 그래프의 특성이다. 역시 페이지 어디까지? 203쪽까지 숙제. 우리가 효소에 대해서 배웠다. 사실 효소는 물질 대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동화를 하든 이화를 하든. 물론 동화할 때 효소와 이화할 때 효소 다름을 명심해라. 막 효소 그러니까 막 아무 때든 막 맞는 키처럼 사용되는 게 아니라 효소는 화학 반응에 따라 다르고 기질에 따라 다르다. 알았지? 그래서 효소의 특징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있었어? 아, 이거부터 해야겠다. 주성분이 단백질이다라는 거 명심하고. 왜 어릴 때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야 되는지를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고기가 막 땡기잖아. 언제든지 고기가 땡기잖아. 근데 나이가 먹잖아? 고기가 싫어질 때가 와. 극히 드물지만. 근데 고기만 환장할 때, 왜 니네가 몸에서 필요해서 그래. 그러니까 니네가 오늘 밤에 갔는데 갑자기 네가 미친 듯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필요한 거야, 영양소가. 명분이, 그보다 더 큰 명분이 어디 있냐. 그게 네가 중독처럼 맨날 아이스크림 퍼먹는 게 아니라, 오늘 좀 왜 이렇게 땡기지? 또는, 떡볶이가 왜 이렇게 땡기지?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몸이 신호를 보낸대. 이 성분이 부족하니까 섭취하라고. 알겠어? 그거야. 아까 오늘 저희 갔는데 치킨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야. 먹어야 되는 거야. 맨날 시켰다? 그건 중독이죠. 근데 오늘 저녁 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어르신들 보면, 야, 오늘 날씨가 추운데 칼국수가 땡기네. 포도당이니까 탄수화물이 필요한 거지, 그때는. 알겠어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 주성분이 단백질인 건 뭐에 약한가? 열에 약한 걸 알아둬야 돼. 열에 약하다. 이거를 비환원성이라고 그래. 변성 후 돌아오지 않는다야. 바베큐한 돼지는 살아 돌아올 수 없다. 끝. 알겠습니까? 두 번째, 효소는 기질의 특이성이 있다. 훌륭한 생체 정촉매다 이거죠. 그래서 기질을, 한 가지 기질에만 반응하는 특징도 있지만 무엇을 낮춘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을 활발히 진행시킨다. 이런 뜻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뭐 배웠어? 카탈레이스라는 걸 너네 교재에서 배웠어. 이해 갔어요? 얘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요,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여러분 교재 없지만 소화 효소를 예를 든다면
이걸 pH로 놓고요. 여러분 7이 중성입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산성이고요. 7보다 크면 염기성이라고 불러요. 그때 활성도를 보면 한 2.5에서 굉장히 강산이죠. 활성도가 이렇게 나타나는 얘가 펩신이라는 효소예요. 펩신. 어디서 작용해요? 소화기관 위. 알겠어요? 저게 적정 pH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7 부근에서 작용하는 것이 누구냐? 아밀레이스. 그 다음에 라이페이스. 얘는 소장에서만 작용하고 얘는 입이나 소장 두 군데 모두 나오는 애. 여기에는 없지만 수크레이스, 락테이스, 말테이스 같은 애들, 펩티데이스, 트립신 이런 애들은 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펩신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애죠. 얘는 펩신은 단백질 분해 요소예요. 3대 영양소 중에 아밀레이스 탄수화물 분해 요소예요. 라이페이스 지질인데 지방의 중성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지질 속에 지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효소를 정의합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페이지 인트로 쪽만 나가겠는데 204쪽을 가봐요. 이게 이제 마지막 단원입니다. 1권의 마지막 단원.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이거든요. 자, 이게 뭐냐? 이게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한두 가지겠어요, 이게? 우리는 딱 단백질 합성 쪽은 국한해서 배울 겁니다. 자,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다면 우리는 참고로 이거를 보고 들어가야 돼. 얘들아, 얘에 대해서 배웠죠? 기억나요? 핵산은 잘 들어요. DNA와 RNA가 있어요. 야, 대놓고 자냐 이젠? 안 났어요. 일어나. 허리 펴. 안 났는데. 그러니까 허리 피라고. 그렇게 누워가지고 앉았는데 그러면 이불 깔아줄까? 일어나. 허리 펴. 아이, 하루 이틀이지. 씨. 아우, 저거 왜 저러지? 밤에 뭐해? 뭐야? 숙제. 한 번이라도 좀, 저쪽처럼 좀, 저쪽에서 정신 차리고 여기 와서 푹푹 쓰러지고, 저쪽 이쪽이니까 좀 뭐 하는 것 같지만, 그지? 허리 세우고, 이쁘게 앉아있어, 이쁘게. 불편하고. 거기서는 잘 서 있고, 여기는 왜 불편해지는데? 이씨, 거기서 눈 말똥말똥하고 잘하더만. 수업 잘 듣고. 잘 봐봐요. DNA는, 여러분 봐. 이중가닥이고, 얘는 단일가닥이라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핵산이라고 하는 물질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역할이에요. 얘는 유전 정보를 저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얘도 유전 정보를 저장해요. 근데 안 배우죠. 왜 그러냐? 얘는 이거예요. 얘는 유전 정보를 저장함에 있어 누가 길다? 얘가 길다는 얘기예요. 장기. 왜 장기냐? 이중가닥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는 겁니다. 하나의 가닥에만 유전 정보가 저장된 게 아니라 그 맞은편도 얘랑
서로 상보적으로 유전 정보를 또 더블로 저장하는 거예요. 이러면 나중에 어떤 피치 못할 항원의 공격을 받아서 손실이 있을 때 복구가 쉬워요. 복구가. 알겠어요? 이중으로 저장을 하니까. 근데 RNA라고 저장을 안 하느냐? 합니다. 하는데 단기죠. 그럼 이렇게 저장하는 애, 실질적으로 유전 정보를 이렇게 저장하는 애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 2, 3년 전에 고생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얘예요. RNA. 알겠어요? 그럼 걔들도 뭐를 한다는 거죠? 유전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음 세대에. 그럼 유전하다 보면 뭐도 생겨요? 돌연변이도 생기죠. 근데 생각해봐요. 얘는 안정하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별로 없거든요. 얘는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얘를 대처하기 어려워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의 선배들을 보면, 코로나의 선배들을 보면, 뭐 메르스라는 애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스라는 애가 있고, 알았어요? 걔들이 다 돌연변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괜찮습니다. 제가 이깁니다. 이상 딱 쓰면 나가요. 환상제로. 자, 그래서 말입니다. 잘 봐요. 우리는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이걸 안 배우고요. 얘는 안 배우고요. 이거를 배울 거예요. 이 역할을 많이 배우고. 여러분, 잘 됐습니다. RNA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RNA 바이러스 같은 애들이에요. 근데요, DNA가 있잖아요. 반드시 RNA가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DNA의 정보를요, 수시로 다른 세포 소기관에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중앙 데이터 시스템이에요, 얘가. 그럼 이거를 중앙 데이터 시스템에 명령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명령? 근데 우리는 전선이 없잖아요, 우리 몸속에는. RNA가 정보를 읽어서 그 소기관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 중에 수만 가지 중에 한 가지인 단백질 합성만 여기서 배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에 대한 정보도 누가 갖고 있다? DNA가 갖고 있는 거죠. 자, 좀 현실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돼지고기 중에 뭘 제일 좋아합니까? 아니, 맛은 알아요? 삼겹살은 알리죠, 다. 안창살 알아요? 맛을 맞죠? 뭐 갈매기살, 항정살. 저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맛에는 찌질이에요. 맛이 좋다를 이렇게 평가를 못해요, 저는 솔직히. 근데 이건 맛이 없다, 이건 알아요. 그 집은 3일 안에 망합니다. 내가 맛이 없다 그러면요, 딱 유일하게 안 망한 집이 하나 있었어요. 저 둔산에 횟집인데 건물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안 망하죠. 회전초밥인데 그렇게 맛없을 수가. 비싼데. 여튼간에 오늘은 이 정보를 얘가 전달하는데 어떤 원리로 전달이 되고, 최종적으로 그 정보를 받은 애는 어떤 식으로 단백질을 합성하는지 배웁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유전자와 단백질이란 말이 써 있습니다. 그 단백질이 나타나는 과정이 쭉 써 있는데 이건 좀 어려울 거예요. 제가 왜 항정살, 뭘 말하면 그 소규모한 부채살, 안창살 이런 말을 왜 했냐면, 여러분 이건 압니까? 고등어의 맛과 돼지고기의 맛을 비교할 수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죠? 근데 돼지고기 안쪽에서 이 고기가 뭐고 저 고기가 뭔지는 잘 모르겠죠. 하지만 맛을 아는 친구들은 알아요, 그걸. 고기 맛을 안다고요? 미세한 단백질의 종류 차입니다, 이게. 아미노산이 어떻게 조합되고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그도 그럴 것이, 아미노산은 21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종류가. 필수 아미노산이. 근데 그것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효소가 되고 호르몬이 되고 항체가 되고 근육질의 부위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이런 근육과 가로무늬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내장 있죠, 내장.
니네 내장탕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는 안 먹었어요. 귀에서. 요즘 흔하죠. 내장탕은 민무니근이라고 조금 식감이 달라요. 쫄깃쫄깃. 곱창 먹어봤어요? 그래요. 그런 거예요. 이 민무니근이에요. 뭔가 다르죠? 뭐 쫄깃쫄깃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장을 이루는 그 단백질하고 우리 근육을 이루는 단백질이 달라요. 이렇게 같은 몸 안에서도. 그러면 사람이 생장하려면 요 내장세포도 늘어나야 되고 근육세포도 늘어나야 된단 말이야. 거기에 따라서 세포들이 계속 단백질을 공급해 줘야 돼요. 응? 어디에서 들어가고 여기 턱 정착되는 게 아니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 DNA와 RNA 역할이 부단히도 많다, 우리 몸 안에서는. 자, 그 예로 여러분 밑에 한번 보세요.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과정 뭐고 단백질이 뭐고 막 이런 말 써있는데 여러분 잘 봅니다. 제가 유전자가 뭔지 보여줄게요. 자, DNA가 몇 중가닥이라 했어요? 2중가닥인데 제가 이렇게 보여줘. 비비 꼬였죠? 그죠? 노란색 선이 있고 흰색 선이 있잖아요. 이걸 주가닥 1, 그럼 얘가 주가닥 2입니다. 근데 1과 2가 상보적 결합이라는 거예요. 자, 참고로 아데닌은 주가닥 1에 만약에 아데닌이 있다. 주가닥 2에 누가 있어야 돼, 여기? 티아민이 있어야죠. 이게 상보적 결합이에요. 다시 주가닥 1에 사이토신이 있으면 이쪽에는 구안이 있어야 된다. 자, DNA의 염기 4개가 누구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아민. 다시 A가 누구라고? 아데닌. G는 C는 T는 좋아. 요것들이 말이다. 어떻게 그러겠지? 아저씨 차 타고 가요. 그렇게 그랬잖아. 아저씨 차 타고 가요. 얘를 이루는 염기 누구 있다?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그 다음에 유라실. 아저씨 우리 집 가요. 유라실이야. 알았냐? 오케이? 이거 외워야 돼. 그래서 얘들이 이 유전 정보가 말이야. 1번이 이렇게 돼 있고 2번이 이렇게 된들 1번의 유전 정보와 2번의 유전 정보를 RNA가 어떤 걸 카피해 가든 똑같은 정보야. 이게 상부적 결합이라는 게. 알겠어? 얘를 카피해 가면 얘가 뜨고 2번이, 응? 2번을 카피하면 1번이 뜬다니까. 가보면. 알았어? 아니 그냥 RNA에서 그렇게 나타난다고. 근데 그걸 다시 역으로 뭐 하면 다시 번역을 했을 경우 1번을 카피해 가면 2번으로 RNA가 가지고 가서 1번으로 다시 번역을 시켜. 2번을 카피하고 가져가면 얘가 1번으로 뭐를 전사를 가지고 가서 다시 2번의 모습으로 번역을 한다고.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돼. 이 장에서. 알겠지? 자, 내가 왜 이 두 가닥을 그렸느냐? 여기에 수많은 뭐가 있겠, 상보적 결합들이 있겠지. 상보적 결합들이 쭉 있다고. 이걸 이렇게 나선으로 써볼게. 쭉 있어. 그때 우리는 어느 특정 부위, 알겠냐? 어느 특정 부위를 뭐라 부르느냐? 유전자라고 불러. 자, 이 형질이 쌍꺼풀, 외꺼풀의 유전자일 수도 있고, 곱슬머리, 긴머리, 혹은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생맹정상, 이런 유전자가 될 수 있어. 얘가 연속적으로 유전자가 있을 그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에 저 뚝 떨어져서 또 한 군데 또 유전자가 있고. 그러면 생각해보자. 이것들이 뭉친 게 뭐라고 그랬지 내가? 이것들이 실타래처럼 막 뭉쳐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 엽록체라고 했지? 여러분 인간의 엽록체가 몇 개인 줄 알아요? 엽록체래. 내가 엽록체라고 했어. 식물이야? 엽록체게? 염색체 어떤 반증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이상하다고 생각. 아니에요. 아, 선생님 막 인간의 염색체가 몇 개입니까? 43. 좀만 더 쓰자. 40. 46. 아, 그 역시 아니. 맞아요. 아니 칭찬을 막 하고 있는데 아닌가? 뭐 46개입니다. 44개가 남녀가 똑같은 상염색체고 두 개가 성이죠. 그 남자는 XY, 여자는 XX. 이때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 DNA가 염색체 하나당 한 개예요. 물론 니들이 보는 염색체는 뚱땡이 염색체라고 복제된 거예요. 알겠어요? 염색체 하나면 DNA 하나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길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엄청 길거든요. 근데 1번부터 23번이 있어요. 그게 쌍으로 있어서 46개거든요. 1번부터 22번까지만 봅시다. 1번부터 22번 중에 누가 제일 클까요? 1번. 이게 내신 등급하고 똑같아요. 23등, 22등급이야, 걔들은. 1번이 제일 큽니다. 그러면 그 안에 유전자도 제일 많아요. 그래서 1번이 결실되거나 아니면 중복되거나 뭐 구조 이상이 오면 태어나질 못해요. 대부분 여러분들 21번 내지 18번, 이쪽이 뭔가 하나 더 많고 줄고 이래서 태어나는 애들이 구조 이상인데 에드워드 증후군, 다운 증후군 이런 애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22번으로 갈수록 이 DNA 길이가 짧다고요. 그럼 그 DNA 한 가닥당 몇 %가 유전자일까요? 유전자로 쓰이는 거? 어떻게 기억해요? 와, 나머지 90%는 아무것도 없어요. 응? 그 정크라고 해요, 거기를 정크. 알겠습니까? 쓰레기. 알겠어? 그러면 1번이 유전자량이 많을까? 22번이 유전자량이 많을까? 1번이 당연히 많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왼쪽 오른쪽 어디가 암컷이요? 성염색체. 왼쪽. 이게 암이란 뜻이다. 이거 암컷. 기호. 얘가 그럼 여자 남자 누가 DNA량이 더 많어? 여자가 완벽한 존재예요. 남자는 저 Y가 퇴화되고 있는 거죠. 저 Y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너희들이 남자 굿이라고 있는 게요 지금. 응? 불쌍한 거지만. 자, 그래서 너네가 봤을 때 X를 이루는 DNA 가닥이랑 Y를 이루는 DNA 가닥이 누가 더 길 거냐는 거지. 얘가 훨씬 길죠. 알았어요? Y는 되게 짧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얘들이 왜 이중가닥이냐? 바로 안정한 보유예요, 보유. 이것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침해당해서 얘가 좀 피해를 입거나 손실되거나 유실되거나 이랬을 경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 가닥인 RNA보다는 이중가닥인 DNA가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이렇게 진화됐어요, 이렇게. 그런데요, 이것들의 결합들은, 이 결합은 물리적인 결합이에요. 이렇게 2번의 수소결합, 3번의 수소결합을 하는 과정에 요게 툭 끊어지게 되면 알아요? 이게 툭 끊어질 수 있거든요. 물리변화의 물 분자의 결합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 사이를 누가 들어간다? RNA가 들어가서 원하는 곳을 딱 카피를 해요. 이건 이제 프라이머라고 하는 앞부분이 나타나가지고 저쪽 프라이머랑 싹 카피해갖고 딱 떠가거든요. 그거 RNA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봅니다. 자, 페이지 204쪽의 밑에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과정 해가지고 여러분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유전자가 뭡니까? 이거예요. DNA 이중가닥의 어느 특정 부분을 말해요. 그 특정 부분의 뭐에 따라 염기들 서열에 따라 그렇게 형질이 나타나는 애가 있고, 여기서 형질이라는 건 대부분의 값을 말하거든요. 말들이 거의 갈색 말이 많아요. 근데 흰색 말도 나타나잖아요. 그죠? 유전자가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대립 유전자가 다양할수록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립 유전자가 다양하면. 쉽습니다.
어떤 환경 저항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종의 다양성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다양하지 못한 애들은 살아남기 어렵죠. 물론 바퀴벌레 같은 이런 바퀴벌레가 수컷과 암컷이 있잖아요. 옛날에 영국에서 뿌리면 그 암컷만 죽는 약을 개발했어요. 얘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번 뉴스에 엄청나게 크게 터진 적이 있었죠. 그래서 100마리를 놓고 암컷, 수컷 50마리씩 놓고 실험을 했어요. 스프레이 딱 붙더니 암컷만 싹 죽는 거야. 대박이다. 가지고 막 투자자가 몰리고요. 이 약을 전 세계 바퀴벌레는 엄청나게 살고 있으니까 야 이거 팔면 이제 대박이다 해가지고 막 키웠는데 돌연 한 달 있다가 무효가 돼버렸어요. 투자가. 왜 그런가 봤더니 남은 수컷 50마리가 20마리 정도가 암컷으로 변신했대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좀비 능력입니다. 알겠어요? 이 다양하니까 유전자가 애들은. 그 눌리는 거 그런 거 걔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막 틈으로 들어가서 막. 실제로 여러분 바퀴벌레 몇 센치까지 봤어요? 네 손가락 많은 거 봤어요? 이만한 걸? 예. 봤어요? 동남아 가서. 동남아 가서. 저는 이만한 거는 아직 보지 못해서 공포감을 못 느끼지만, 난 어중간한 거 있죠. 막, 걸어갈 때 발자국 소리 나는 애들. 제일 싫어. 뭐, 동남아는 날아도 다닌다며요. 막, 휑, 날아도 다닌다는데,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고, 그냥 방바닥에서 찹찹찹찹 걸어가니, 저는 좀 악랄하게 죽입니다. 아니죠. 화영 근처 가야 되잖아. 커다란 물건으로. 퍽! 소리. 안 봐. 근데 그 뭐더라? 그거 잡아먹는 벌레 있잖아. 돈벌레라고 하는 거. 발 많은 거. 뭐라 하던데, 그거. 이름이. 근데 그거는 죽이진 않고요. 휴지를 이렇게 툭 잡아서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자유낙하. 살아라. 걔는 바퀴벌레 잡아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여러분, DNA가 뭔가를 알았어요? 유전자를 담고 있다.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봐요. 단백질의 유전자는 어떤 한 유전자에서 모두 파생된 걸까요? 아니면 각각의 단백질의 성분이 독특한 유전자 구역을 형성하고 있을까요? 전자, 후자. 왠지 말하는 거니까 후자. 그런 눈치라도 있어야 돼요. 맞아요. 다시 말해서 머리카락의 유전자는 몇 번 염색체 어디에 있고 손톱의 유전자는 몇 번 어디에 있고 다 달라요. 알겠어요? 그건 곧 뭘 의미하느냐? RNA들이 가서 카피해야 대상이 다 다르고 그들은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차리느냐? 이 화학적인 신호에 의해서 그걸 찾아간대요. 화학적 신호에 의해서. 그러니까 몸은 너희들이 자든 놀든 배고프든 슬프든 계속 일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거기에 페이지 204쪽에 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유전형질이 나타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 봐요. DNA라고 하는 이중가닥의 정보를 통해 뭐가 합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단백질 합성이라고 써있죠? 그게 누굴까요? 효소입니다. 그게. 사실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도와주는 효소인데 거기에 갈색, 털색이 갈색을 띠는 말들은 그 단백질이 굉장히 많죠. 근데 흰색, 털 색깔을 띠는 애는 적죠. 그래서 요 두 개 차이에 의해서 유전자 정보 차이에 의해서 요것들이 많고 적음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 엄마로부터 염색체 하나 받고 아빠로부터 하나 받고 이래서 둘이 우열관계에 있다가 하나가 발현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네가 만약에 머리가 곱슬이야. 곱슬이 우성이거든. 곱슬이 우성이거든. 근데 자식을 낳았는데 얘가 곱슬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랑 열성 형질이 만날 수도 있는 그런 현상. 넌 내 자식이 아니다. 뭐 이러지 마세요. 그게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직모인 아빠 엄마 사이에서 곱슬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A, B형 아빠, O형인 엄마 사이에서 O형이 나온다. 나올 수 있어. A, B형은 못 나옵니다. 절대. A형 아니면 B형밖에 안 뜨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이 DNA와 RNA가 확실히 이건 기억합시다.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얘는 유전 정보를 안정하게 저장하는 애고 여기서 정보를 빼서 다른 소기관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RNA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RNA도 단기적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치가 있다. 얘의 베이스를 하는 애가 바이러스다. 어떤 바이러스? 코로나. 그래서 그런 애들을 RNA 바이러스. 얘들은 잡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이 얘를 잡으려면요. 그러니까 치료제를 개발하려면, 인간의 능력치를 못 잡아요. 얘들의 그 돌연변이 변이 기간이 3개월 정도거든요. 근데 인간이 치료제를 만드는 게 4개월, 5개월이에요. 항상 얘들 뒤만 쫓아가는 거죠. 항상. 그래서 뭐 하라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건강하게. 자,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페이지 205쪽부터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여러분, 책을 2권 가져오셔야 돼요. 툴을 좀 챙겨 오십시오. 알았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